보완을 해서 인대 융항기 1832년, 1833년 충청도 지역의 진유 시행과 정산임을 설치인 실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좀 분량이 돼서 발표문을 이거 나가면서 요약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조선왕조 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재, 한재 등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진율 기구를 갖추고 진율책을 실시함으로써 인민을 보호하였습니다. 왕조 정부의 진율책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비,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 시행되는 기민구제, 세 번째는 진율 행정의 관리 감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율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세 범주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율 재원과 관련해서는 항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진율 기관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진율청과 지방에 설치되었던 각 진율 창고들에 대한 원고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민구제에 대한 연구나 시기와 지역에 따른 진율 운영상의 특징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성과를 통해 이 조선우리 진율제도의 정비 과정과 함께 이 실제 운영상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17, 18세기에 집중되어 19세기에 주목한 연구는 소략한 편입니다. 19세기 황복제도와 관련돼서는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황복의 구세화 속에서 추진되었던 진율 정책에 대한 검토는 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와 다르게 19세기 전반까지 기근에 대응한 왕조의 기민구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밝힌 연구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전반 진율 행정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논문가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이 구세화의 진전이나 운영상의 문란과 별개로 황복의 진율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지방 단위에서 운영되는 진율 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황복제도는 1840년을 전후로 해서 진율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평가되는데, 이는 19세기 위기론이나 국가재분배 체제의 와해라고까지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진율 정책의 추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황복의 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운영된 진율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832년, 33년 충청도 지역에 실시되었던 진율 정책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중앙정부, 가명, 군연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속에서 진율이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것입니다. 먼저 2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상황, 그리고 기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단위에서 진율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3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진율의 방식은 공진, 사진, 구국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기준은 공곡의 사용 유무에 있었습니다. 공진은 공곡을 투입해서 기민을 구제하는 방식이었고, 사진이나 구국은 그 외에 수령이나 감사가 마련한 자비곡이나 민간에서 확보한 원납곡 등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진율의 중심은 공진이었으며 무상으로 지급된 곡물도 공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초반에도 이어졌습니다. 1809년에 대기근을 시작으로 연이은 기근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공곡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공곡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재정 문제가 겹치면서 1830년대에 이르면 각 안문의 비축이 고갈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또다시 1830년대 연이은 흉년을 맞아 진율 정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832년과 1833년은 30년대 이 연속된 기근의 시작점이면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기간이었습니다. 4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832년 봄은 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우려됐지만 6월 보름부터 7월 초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이 됐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듬해 진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본격적인 진율 조치는 융 9월과 10월 사이에 결정이 됐습니다. 충청 감사는 이 보고를 하면서 도내 각 보울 가운데 절반가량을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해 우심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서는 이 충청 감사의 요청, 그리고 비변사의 조율을 거쳐 결정된 각종 부세의 경과, 정퇴, 대납 등에 대한 결정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황복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당시에는 황복에 남아있는 수량이 극히 소략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닥치자 공급액의 상당수가 정퇴되는, 다음에 납부가 연기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내 황복만으로는 무상으로 지급할 진율곡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감사들의 요청에 따라 제2지역에 대한 공물 이전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6페이지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면했다고 판단되는 이제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던 경기, 충청도, 황해도로 진율과 경비 보충을 위한 공물 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7만 석이 운송이 되기로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 외에도 이 감사의 요청에 따라 공명첩이 발급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이 전곡이 지원됐고 이 부강의 내탕 자원도 하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도에는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공물 2만 석과 공명첩 800장 등이 내려졌고 이렇게 내려진 구획된 진자는 충청 감영을 거쳐 군현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제 충청 감영의 주도 아래 각 군현에 분배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오는 이전곡은 주로 수로 운송이 가능하고 또 피해가 집중되었던 충청, 우도, 연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공명첩의 경우에는 좌도와 우도를 막론하고 골고루 이제 수량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됐고 부강의 내탕 자원의 경우에는 수량이 소략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진입이 시행되는 모든 보홀에 분배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 혹은 군현에서 옮겨오는 곡물은 진입 시기에 맞추어 도착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진입의 핵심은 시기에 맞추어 진입곡을 공급하는 것에 있었던 만큼 도착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전곡만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현의 수량은 이 자비곡이라든지 원납곡이라는 지역 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진율 재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은 이 수령이 자비곡을 확보하는 방법들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사적인 재산을 덜어내기도 했고 은별이라고 해서 숨겨놓은 별수에서 나온 소출을 자비곡으로 이용하기도 했고 각종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자비곡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비곡은 지방 관할 경비나 진율곡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민인 원납곡은 이 권분을 통해 마련한 곡물을 의미했는데 권분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부민에게 전곡을 납부하도록 권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8쪽의 표 1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표 1은 이 시기에 충청도 지역에 다수의 전곡을 납부한 사람들의 정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변사에까지 보고가 돼서 이후 시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와 납부한 지역이 조금 상이한 지역이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의주에 사는 사람이 노송에다 납부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모두 추정이 되진 않지만 어떤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자기 소유지가 이웃 고을에 있다 보니까 그 소유지에서 나온 속출을 해당 고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주인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이 사람도 자기 지역 소속된 지역에 전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들 모두가 대부분 가선이나 오의장 등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품직은 이전 시기에 공명첩을 구입하였거나 권분에 응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원납자들은 대부분이 진율을 도운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갑자기 진율을 원납을 한 것이 아니라 1810년대, 1820년대 기근이 발생할 때마다 꾸준하게 이 권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쪽 마지막입니다. 창고에 비축곡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비곡과 원납곡은 기민구제에 있어 핵심적인 진율 재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익을 챙기거나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육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9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율곡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면 금지시킬 수만은 없었습니다. 신속한 진율곡의 분급 그리고 부족한 공곡의 보충을 위해서는 이 자비곡과 원납곡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정사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서 확보된 이 진율 자원들이 어떻게 기빈들에게 분배가 되는지를 서술했습니다. 우선 북쪽 하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10월 21일 충청감영에서는 설진의 방식과 공명첩의 수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각종 수령들의 보고가 올라왔고 결과적으로는 충청도에서는 9개 고을에서는 공진이 시행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진이나 구급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고을에서는 이제 공곡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민구제를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사현강은 정사현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진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명첩과 관련해서는 경내에 빈궁한 소민이 많아서
공명첩을 원하는 자 한 명도 없다라고 보고를 해냈네요. 이 수령의 의견이 수용이 되면서 정산현은 공진읍으로 결정이 되었고 공명첩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에는 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이전곡이나 내야 진자전에 대한 소식이 군현에 전해졌습니다. 충청감사는 이 상황을 전달하면서 권분을 통한 원납곡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진입이 시작될 때 이전곡이 도착하기 어렵고 수량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산 현감은 이 권분을 통해서 홍산에 거주하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납부한 동전 2,000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동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현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몇 가지 정보들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에서 이제 강납을 담당하고 있던 어떤 큰 상인이거나 아니면 가명에서 수천 량을 빌려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제 기민들에게 공급할 진자를 확보한 뒤에는 진유곡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초기 절목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규정과 원칙들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전답을 방작하거나 친척이나 상전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외해서 상복을 받게 했고, 오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지금 당장 진유를 받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자들로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민들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진유곡을 받는 수량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의 표 2는 1832년 12월 정산원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기민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장, 남, 장녀 이런 식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고, 이 가장 궁핍한 사람들을 1등 기민,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 기민으로 구분을 해서 1등 기민이 가장 먼저 진유곡을 받고 그 다음 2등 기민이 추가가 되고 마지막에 3등 기민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이 진유곡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2월 초순부터는 이 등급 1, 2, 3에 상관없이 모두 진유곡이 공급되었는데요. 이때 정해진 기민 수는 고정된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2월 초부터는 이 기민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기민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이 표 2를 통해서 정산현의 이 기민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1등 기민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산현의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장남과 장녀,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이보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인 남녀, 청장년층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진율 대상자는 한국과 달리 호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로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가족 구성원이더라도 모두가 진율 대상자에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선정이 돼서 기재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율곡을 직접 받기 위해 왕래가 가능해야 하고 또 가장 많은 양의 진율곡을 받을 수 있는 이 장남과 장녀를 기민으로 등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2쪽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렇게 진율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분한 이후에는 진율곡의 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진율곡의 분급 또한 이 충청 가명에서 내려보낸 이 규정과 원칙, 이 응행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이 정산현은 이 군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이제 정산 현감은 12월 21일과 22일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가장 궁핍한 사람들을 또 따로 선발을 해서 세전 구급을 단행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산 현감의 자비공만을 투입해서 진유를 이어간 것인데요. 13쪽의 표 1이 12월에 이루어진 세전 구급의 내역입니다. 우선 정산현의 경우에는 1등 기민으로 선정된 835명 전부를 세전 구급의 진유곡 대상자로 넣었고, 이들은 이제 선정된 기민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한 명당 받는 진율곡의 수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표에서 가로 안의 수치가 이제 한 명당 받는 공급이 아니고 이들은 한 번 받을 때 10일치 식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곡물과 소금을 받게 되고, 아래에 제가 수진 기민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들은 이 835명 가운데 직접 관악까지 진율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추운 겨울에 먼 거리를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죽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지급이 된 것인데, 이 표 하단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중미나 양장, 감곽 등은 이 죽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전 구급이 시행이 되었고, 이후 1월 초순부터는 이제 원진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진열곡의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14쪽에는 이제 12월 하순 세전 구급부터 4월 하순까지 있었던 총 13차례의 이 군진 내역을
그림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꺾은선 그래프는 이제 기민의 수를 의미하고 막대 그래프는 진일곡의 공급량을 의미합니다. 그림 2의 경우에는 공급 기간에 따라 진일곡의 종류를 구분해서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2월의 경우에는 수령의 자비곡만이 투입이 되었고 4월의 경우에는 앞서 이동희가 납부한 동전 2,000량만으로 진유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4, 15페이지는 이 그림을 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초순에 1등 기민이 진일곡을 받게 되고 1월 중순에 1등 기민과 2등 기민, 1월 하순에는 1, 2, 3등 기민이 진일곡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민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기민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추가로 기입되는 기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3월 초순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최대 1,800명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는 정산연에서 파악하고 있는 호구의 20%에 가까운 인원이었습니다. 이 3월 초순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진일곡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점에 이 구강이 하수한 내탕 자원이 추가로 별도로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강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기민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을 때 공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월 중순부터는 기민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는 충청감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청감사는 이 날씨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입된 기민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장남, 장녀, 그러니까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기민을 줄여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산연에서는 기민을 점차 줄여나갔고 주로 줄어든 대상은 성인 남녀의 장남과 장녀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 원납전을 바탕으로 진유를 이어가고 4월 하순에 10일치 식량을 마지막으로 공급하면서 설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총 17,000 녀석이 17,000여 명에게 1,300석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진율의 내역이 보고가 되고 그 보고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 진율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후 이 필진 절차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충청도 각 분연의 설치는 이 4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율의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령들은 그동안의 진율 내역을 담은 필진 성책을 감사에게 제출해야 했고 감사는 이를 모두 수합해서 필진 장계를 작성해서 중앙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17쪽의 그림 3은 이 1832년, 33년 정산연에서 이루어진 필진의 결과입니다. 총 1342석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내하전이나 진상경미는 내탕자원, 또 영곡이나 영문자비는 가명 부간의 곡물입니다. 공간 자미는 수령이 마련한 자비곡이고 민인 원납곡은 이동희가 납부한 2,000량을 조로 환산하다 보니까 500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곡은 이 전라도에서 옮겨온 700석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399석만이 공급이 되고 나머지 301석은 이제 영진곡에 회록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산연에서 시행된 진율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우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공곡이나 영문 자비곡, 영곡 등은 이제 우선 분연 내에서 운영되던 황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처럼 각각 달랐지만 이 황곡의 재정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서도 기근이 닥치자 그 일부가 기민부재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산연에서 사용된 진율곡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마련한 곡물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산연은 공진읍이었지만 공급된 진율곡 가운데 공곡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감사나 수령이 확보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공진이 실시되는 지역이라도 공곡보다 지방 차원에서 구비한 곡물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민인 원납곡이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시기 공진이 시행된 지역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주나 석성에서도 공곡에 버금가는 곡은 공곡 이상의 자비곡이나 원납곡이 투입이 되었고 진율이 실시된 충청도 전체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체 64,000여 석가량이 투입이 됐는데 그 가운데 70% 이상이 민인 원납곡이나 각국 자비곡이었습니다. 마지막 분단입니다. 이는 충청도뿐 아니라 같은 시기 대규모 진율이 실시되었던 황해도와 경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곡의 사용 비중이 높았지만 절반이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역에서 마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처럼 1832년, 33년 충청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진율에서는 공곡 외에 지방곡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감사 수령의 자비곡이나 이 민인의 원납곡이 기민구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19세기 초반과 비교해도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공곡만으로는 온전하게 진율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획해줄 수 있는 공곡이 고갈된 현실에 대응해서 지방 단위에서는 자비곡이나 원납곡으로 부족한 진자를 보충해서 기민구제를 지속해갔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필진 보고가 모두 완료가 되고 또 함께 진행되었던 이 암행어사의 감찰 보고가 올라오면서 진행되는 수령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시상, 처벌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대폭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진율을 도운 원납인들에 대한 시상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이 다량의 정보곡을 납부한 사람들은 첨사직이나 우의장 등의 실직에 제수가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수령이나 중군에 임명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명이나 이 군연 차원에서 이 역 부담을 덜어주거나 향임으로 차출하는 등의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조 세 번째 문단입니다. 진정에 대한 평가와 논상을 마지막으로 필진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260만여 명의 기민을 대상으로 16만 석이 분급이 되었고 그 가운데 충청도는 86만여 명인데 6만 4천 석이 분급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대부분의 이 진율에서는 사진이나 구급을 통해 진율이 시행되었고 공진이 시행되더라도 이 공곡 이해의 자원을 바탕으로 진율을 이어갔습니다. 20종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진율의 흐름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36년 7년 사이에 있었던 진율이나 1839년, 1840년에 있었던 진율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21쪽의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1840년대, 1850년대에 있었던 진율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1832년, 33년을 비롯한 19세기 중반에도 기근에 대응한 왕조정부의 진율은 꾸준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사 수령의 자비곡이나 민인의 원납곡 등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진율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비축곡의 고갈과 국가재정의 악화로 인해 공곡의 지원이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마련한 진율곡을 통해 기민구제 활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민에 대한 수탈 문제나 아니면 아전의 농간 이런 수령의 횡령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황국 운영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라는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왕조정부의 각급 기관이 기민구제를 위해 진율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기민들이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매진 발표는 여기까지고 매진말은 조금 내용을 요약한 측면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대는